Technology now connects everything and everyone, everywhere. From smart cities to smart clothing, we generate billions of new connections that bring us closer, make us healthier, safer, smarter. But the more connected we are, the more challenging it is to meet our expectations. How do you innovate what's next first? How do you keep up with the accelerating pace and complexity? More speed, less power, perfect accuracy, tighter security. The pressures to be first and best are greater than ever. At Keysight, we work with you to design, test, and operate tomorrow's most innovative technologies today. We help you adopt emerging protocols and standards before they're defined. We challenge you to reimagine your innovation processes in automotive and energy, aerospace and defense, wireless communications, networking, cloud, and the Internet of Things. We integrate your development workflow to accelerate your next creation. We make your network stronger, and we bring our decades-long insight, research, and expertise with over 500 industry and application experts around the world to help you every step of the way. Our customers are the world's visionaries and innovators. They partner with us to innovate faster across every stage of their development lifecycle and every layer of the stack, making their businesses more productive to gain a competitive edge. They dream, we test. So the next great innovation that connects and secures the world is realized faster than ever. 안녕하세요. 키사이트의 이광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송신기의 EVM 정확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리시버 캘리브레이터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송신기를 제외한 신호 패스와 수신기가 갖고 있는 선형적인 에러는 결과적으로 송신기 EVM 성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G NR과 같이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과 수백 메가헤르츠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부가적인 에러는 EVM 성능에 더욱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RCAL U9361 모듈과 X 시리즈 신호 분석기를 이용하여 이러한 에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솔루션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통신의 트렌드는 더욱 다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넓은 주파수 대역과 고차의 변조 방식을 필요로 하며 이로 인해 중심 주파수도 이전보다 더욱 높은 수십 기가헤르츠에서 100기가 이상까지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5G NR을 비롯하여 E밴드 백홀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이르지만 서브 테라헤르츠를 이용하는 6G 기술이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넓은 주파수 대역과 높은 중심 주파수 그리고 고차의 변조 방식은 보다 높은 데이터 속도를 얻게 하지만 비선형적인 에러에 대해 매우 민감한 특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중심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측정 시스템의 정확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며 더불어 측정에 필요한 액세서리, 즉 케이블, 아답터, 또 RF 스위치에 대한 불확실도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불안 요소들을 제거하는 캘리브레이션 기술이 점점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변조 송신기의 성능 평가를 위해 EVM, 에러 벡터 매그니튜드 항목을 이용합니다. 정확한 EVM 성능 측정을 위해 고려할 내용을 살펴보면 EVM을 통한 평가는 순전히 송신기 자체의 성능만을 나타내야 합니다만 실제는 송신기 성능뿐만 아니라 중간에 시그널 패스의 특성 그리고 수신기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신기를 제외한 영역, 즉 시그널 패스 부분과 수신기에서 발생되는 에러 요소를 제거해야 하며 만일 제거되지 않을 경우 밀리미터 웨이브와 같은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측정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순수한 송신기의 EVM 특성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수신기, 일반적으로 시그널 애널라이저의 EVM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테이블의 왼쪽은
수신기의 EVM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들이며 오른쪽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정리했습니다. 첫째로 와이드밴드 시그널의 경우 수신기의 노이즈가 증가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호 패스와 신호 분석기의 어테뉴에이션을 줄이거나 또 프리앰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반대로 너무 센 신호가 들어오는 경우 신호 분석기가 포화가 되지 않도록 어테뉴에이션을 충분히 증가시켜야 됩니다. 또한 신호 분석기의 페이즈 노이즈 특성에 의해 EVM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은 시그널 애널라이저의 로컬 오실레이터 페이즈 노이즈 세팅을 최적화함으로 EVM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호 분석기의 분석 대역에 존재하는 플래트니스 특성은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측정 조건에 따라 구성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측정에 사용되는 신호 발생기, 분석기는 자체적으로 측정 정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측정이 함께 사용이 되는 케이블이라든지 또 아답터, RF 스위치 이런 액세서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 특성을 알지 못하거나 또 많은 개수 또는 긴 그 길이로 인하여 측정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입니다. 일반적인 캘리브레이션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VNE, 벡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의 경우 입출력 포트와 DUT 사이에 있는 그 측정 케이블 보시는 것처럼 케이블이라든지 스위치, 아답터가 있게 되겠죠. 신호 패스 구간에 대한 이제 표준 캘킷 또는 ECAL을 통해서 벡터 캘리브레이션 및 보정을 함으로 측정의 기준 위치를 기존 이제 아웃풋 인풋에서 이제 DUT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호 발생기의 경우는 DUT까지 가는 경로에 의해 발생이 되는 신호 감쇄는 파워 미터와 파워 센서를 통해 측정한 후 각 주파수별로 감쇄 값을 신호 발생기에 제공하여서 매그니튜드 캘리브레이션 및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신호 분석기의 경우 신호 패스에 대한 매그니튜드 캘리브레이션은 앞서 캘리브레이션 된 신호 발생기를 통해 신호 패스에 의해 생기는 감쇄 값을 확인하고 이를 신호 분석기에 간단히 보상이 가능합니다만은 벡터적인 그 캘리브레이션 및 보정은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매우 좀 복잡하고 다양한 장비를 통해서 이 신호 분석기의 대역을 벡터 캘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반적인 방식과 다른 오늘 소개해드리는 U9361 RCAL 모듈은 최첨단의 기술을 통해 5G 단말, 소자 및 기지국 등의 EVM 측정 시 신호 패스와 신호 분석기의 캘리브레이션 및 보정을 쉽고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호 분석기, 즉 수신기를 캘리브레이션 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이제 RCAL이라고 부르고요. 손바닥 크기지만은 최대 110기가까지 지원을 하며 사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U9361 RCAL은 두 가지 방식의 캘리브레이션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RCAL 내부에 저장된 RCAL 자체의 캘 데이터 값을 이용하여 신호 분석기의 측정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BPSK 콤 모듈레이션 신호를 이용하면 신호 패스와 또 신호 분석기의 매그니튜드 뿐만 아니라 페이즈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CAL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살펴보면은 RCAL 모듈은 기준이 되는 매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레벨을 발생합니다. 각 모듈마다 자신의 매그니튜드와 페이즈 정보가 자체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USB 케이블을 통해 신호 분석기로부터 전원 공급을 받고 신호 분석기에서 제공하는 GUI를 통해 캘리브레이션 하려는 주파수 범위를 설정하고 RCAL 출력 포트를 신호 패스에 연결한 후에 캘을 진행하면 신호 분석기에서 읽어드린 매그니튜드와 페이즈 정보와
알켈에 저장된 자체 값과 비교한 후 그 차이를 신호 분석기에 자동으로 보상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실제 EVM 측정에 알켈이 어떤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16화매 160메가 심볼 레이트를 갖는 디지털 변조 신호를 저희 키사이트 X시리즈 신호 분석기에 벡터 변조 분석기 모드에서 측정된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제 왼쪽은 알켈을 오프한 상태이며 이때 EVM은 2.89%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사전에 그 알켈을 통해서 매그니튜드와 페이즈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여 얻은 보상값을 적용한 결과이며 EVM이 1.73%로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현재 그 측정 시스템에 EVM에 영향을 주는 선형적인 매그니튜드와 페이즈 에러가 존재한다는 것과 신호 패스와 신호 분석기에 존재하는 선형적 에러를 제거함으로 EVM이 개선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디지털 통신에 사용하는 이퀄라이저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왼쪽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장표에서는 모두 이퀄라이저를 오프한 상태에서 알켈의 적용 여부에 대한 EVM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이퀄라이저를 모두 켠 상태에서 알켈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이퀄라이저가 온된 상태이고 알켈은 오프된 상태입니다. 이 결과 중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결과 값은 이퀄라이저 채널 프리퀀시 리스폰스 결과에서 주파수에 대한 위상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상의 변화가 플러스 마이너스 8도의 특성을 보이며 이 결과는 전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DUT, 즉 송신기와 또 신호 패스, 즉 중간에 이제 케이블이나 아답터라든지 RF 스위치 이런 부분을 포함했고요. 그리고 신호 분석기가 갖고 있는 특성 모두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알켈을 적용한 결과는 이 페이즈 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의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 결과는 순수한 DUT, 즉 송신기의 특성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호 패스와 신호 분석기에 의해 생긴 에러 요소가 전체 EVM 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에러를 알켈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예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켈 매그니튜드 캘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키사이트 X시리즈 신호 분석기 화면이며 신호 발생기에서 나온 신호가 신호 패스, 즉 케이블 및 각종 액세서리를 거쳐 신호 분석기 입력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심 주파수는 125MHz에서 3GHz이며 신호 발생기에서 동일 주파수로 마이너스 10dBm을 출력하고 있지만 신호 패스로 인해 주파수에 따른 신호 감쇄를 볼 수 있습니다. 신호 분석기에서는 맥스 홀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 약 6에서 7dB 로스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알켈을 통해 캘리브레이션 하고 또 보상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이 결과를 트레이스로 저장해 두겠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필요한 셋업을 지원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현재 신호 분석기에서 설정된 주파수 정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또 프리퀀시 포인트도 원하는 값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캘리브레이션 버튼을 눌러 캘을 진행합니다. 캘이 진행이 되면은 각 주파수에 대한 매그니튜드 보상값이 생성이 되고 이것은 파일로 저장이 되어서 나중에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어플라이를 눌러 적용을 하고요. 또 캘이 끝나면은 알켈 모듈을 제거하고 다시 신호 발생기를 연결하여서 보상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그니튜드 캘리브레이션 및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신호 발생기에서 나온 신호가 신호 패스를 거쳐 관심 주파수 대역에 걸쳐 마이너스 10dBm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호 패스와 신호 분석기에 대해 매그니튜드 단독 또는 매그니튜드와 페이즈 보상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VNA나 또 파워미터 또 벡터 신호 발생기와 같이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며 밀리미터 웨이브와 같이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필요한 장비의 가격이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캘리브레이션과 보상을 위한 작업을 위해 별도의 소프트웨어 제작 및 검증으로 인해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드린 U9361 알켈 리시버 캘리브레이터를 이용하신다면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알켈의 주요 세 가지 항목을 강조하며 말씀드리면 첫째, 측정 정확도 개선입니다. 매그니튜드 캘과 보상을 통해 신호 분석기의 측정 정확도를 알켈 모듈의 정확도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매그니튜드와 페이즈 캘과 보상을 통해서는 신호 분석기의 플래티니스 특성을 최대 5GHz 밴드위스까지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사용입니다. 알켈 모듈은 저희 키사이트 X 시리즈 신호 분석기와 USB 케이블을 통해 연결하고 또 캘에 필요한 제어, 측정 및 보상을 자동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프트웨어 제작이나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끝으로 110GHz를 지원하는 매우 고가의 신호 발생기가 없이도 알켈을 이용을 하면은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캘리브레이션 방식과 비교할 때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으며 또 신호 분석기에서 제공하는 GUI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장표로서 알켈과 함께 사용이 가능한 키사이트 X 시리즈 신호 분석기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측정이 가능한 최대 중심 주파수와 분석 대역폭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있으며 가장 고사양인 UXA N9041B는 최대 110GHz와 또 5GHz 분석 대역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측정 시스템의 캘리브레이션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고 그 중에 수신기, 즉 신호 분석기에서 지원하는 신호 분석 대역의 플래티니스 특성을 벡터 캘리브레이션하고 보상할 수 있는 알켈 리시버 캘리브레이터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저희 X 시리즈 신호 분석기에 USB로 연결하고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과 측정 정확도 향상 및 기존 캘리브레이션 방식에 비해 적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측정 DUT와 신호 분석기 간에 복잡한 케이블링 또는 액세서리에 의한 특성을 보상해야 하거나 다중 채널 측정을 위해 꾸며진 다중신호 패스 및 신호 분석기에 대한 벡터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신 분들께 유용한 솔루션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와 기술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